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치 분석계의 제갈량 최병천 소장, 보수의 핸섬 가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참 네. 사도광산 일본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제 7월 달인가 이제 등재가 됐는데 등재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을 매년 7, 8월에 진심을 다해 추도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인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일본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선의를 배신할 수가 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할 때 우리나라 이제 찬성을 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전시물에 있어서 강제 동원됐다는 그런 표현을 명시하는 부분.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도섬에서의 노동자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이 2022년 8월 15일 날 야스쿠니 참배를 했다. 네. 그런 얘기가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언론 보도를 일본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취임을 한 이후에는 네. 가지 않았다. 한국 측에 설명을 했다. 그 뒤늦게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참배에 대한 이력뿐만이 아니라 추도사에 어떤 진정성이 좀 묻어나지 않았다.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어제 그냥 같이 하지 않고 오늘 저희 쪽만 따로 했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정부의 어떤 선의를 믿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초 강제 노역이라는 문구를 해주기로 했는데 요거 빠진 채 전시관이 설치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계속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너무 신의에 기댄 건 아니냐. 근데 한국인한테 우리 대표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한반도에서 온 분들이 이번에 안 오게 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또 가일 피해 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약간 기념식 정도에 대해 약간 이제 그 역사적인 안타까움 정도 표현하는 의미였지. 네. 실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외교 관계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실은 받은 게 뭐 아무것도 없다. 원래 외교라는 건 주는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그렇죠. 조건 부여가 되는 거지. 그냥 하면은 일종의 뭔가 호구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의가 있든 없든 간파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쿠이나 아키고에서 이 일본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했던 사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제 언론에도 오늘 많이 나왔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전쟁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사람을 그래서 실은 윤석열 정부가 의도가 뭐였든 간에 실은 조금 더 분명한 약속을 받아낸 분들 이번에 안 오시게 됐네요. 아쉽네요. 그냥 그게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애초에 사과할 의지 자체가 있었는지가 불투명하고 그때도 그거를 뭐 문서로 분명하게 받는 것도 아니었었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매우 좀 약간 엉터리 외교의 어떤 한 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서로 받은 게 없다는 건 팩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받았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상처 생각할 때. 아니 외교는 항상 문서로 뭔가를 항상 그러니까 남기기 항상 문서를 때문에. 하는 건 다 아니긴 하지만 네네. 뭔가 분명한 걸 받은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 같다. 그때도 좀 모호하게 처리됐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시 이제 한 3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두 분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짧게 네. 이렇게 유무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실형이 나온다면 징역 1년 그리고 집유가 나온다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사건인 게 백현동 수사 과정에서 그 김기성 씨라는 분이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 수사를 하다가 위증했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먼저 약간 고백을 해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10개월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 실은 이제 무죄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는 나는 위증을 내가 했다.
라고 이분 입장에서 실익이 없거든요. 네. 뭐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임에서 처벌받은 꼴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분들의 의견은 한 1년 6개월에서 많으면 2년 가까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두 분 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녹취록 얘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저 실형을 받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한 가중 사유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1년이면 좀 비교적 작게 나오는 편이고 한 2년 가까이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말씀을 종합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네. 많으면 2년까지 실형이 나올 거로. 물론 이제 집행유예가 있을지 없을지 좀 네.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30분 있다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 2시 조금 남았네요. 네, 네. 2시부터 시작하니까 네네. 한 2시 40분에서 50분쯤에 나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나오겠네요. 아마 속보가 2부에 우리가 2부 진행할 때 나오겠죠. 민주당의 이 4차 장애 집회 뭐 당에서는 파란색 옷을 좀 입지 말라 금지령이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다양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 상황 알고 계시죠? 네. 최 소장님.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날씨도 춥고 그리고 이제 동력이 10월 31일 날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친윤계였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며칠 후에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에 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했는데 그 뒤에 좀 후속타가 이제 크게 더 있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대통령 기자회견이랑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민주당과의 어떤 비교 이런 게 되면서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분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탄핵감이냐라는 거에는 에너지가 아직 좀 덜 붙는 게 아닌가. 그러나 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문제나 뭐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된 각종 설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단은 좀 약간 잠복돼 있는 걸로 봐야 되고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못마땅해 하는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탄핵이랑은 좀 별개로 보는 게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어떤 네. 시위에서도 좀 이제 에너지가 덜 붙고 네. 있는 그렇군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근데 김기용 부대변인 이제 보니까 시위가 계속될수록 인원이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경찰 추산 9천에서 10,000인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자기들 세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파란 옷 당 색깔이 간 옷 입지 말라 그러고 민주당이 이런 변화는 왜 이렇게 있다고? 네. 그 마음이 그렇게 서지 못하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었는데 누구 깃발 밑으로 모일 것인가 했을 때 민주당의 깃발, 민주당의 파란 옷 있는 쪽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게 그냥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그 민주당의 파란색 옷에 대해서 자부심이 예전보다 덜한 거죠. 본인들이 그게 느끼는 겁니다. 네. 무의식 중에 그런 발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탄핵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잘못을 하고 부족하고 뭔가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곧바로 성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좀 강한 말을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심 선고도 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러면 검찰을 악마화했지만 판사도 악마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러면 본인만 착하고 나머지는 다 나쁜 놈이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전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고 보는 면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당사자 문제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 범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해 보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질문하는 사람,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는 쪽을 악마화했는데 이게 사법의 어떤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본 면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지난번 선거법 위반에 이어 이번에도 실형 선고가 나온다면 이재명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 지난 총선에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전 의원의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 어느 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사람이야 많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네. 국민의힘도 대표를 여러 번 하고 뭐 비대위원장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서른 의원 입대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자체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가 이제 총선 이후에 매우 강해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지난번 그 15일 날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번에 오늘 나오게 된 이제
1심 판결에서 이제 둘 다 뭔가 좀 지난번 거도 예상안보다 좀 세게 나왔고 네. 이번에도 일정한 정도의 좀 많은 사람이 또 심지어 높은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된다 그러면 특히나 공직선거법은 아시다시피 633, 6개월, 3개월, 3개월에서 그렇죠. 네. 1심, 2심, 3심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끝나는 건데 네. 지금 1심은 2년 2개월 걸렸지만 나머지 2심, 3심이 아무리 늦어도 한 1년 안에 나올 거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1심에서 이렇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3심까지 갈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3심까지 무죄가 나오기는 또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네. 의견이 제 주변에 이제 뭐 친명이나 비명 분들 관계없이 네. 그런 의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다만 이제 1심 판결이 나온다 해서 곧바로 대표 교체하는 문제는 좀 다른 거죠. 실은 일극 체제가 강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걸 알고도 대표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교체론 같은 게 나올 확률이 일단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남은 임기를 다 채울 거다.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떻게 결단하는지 문제인데 네. 실은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나온 다음에 집회에서 했던 표현이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어떤 법에 의한 건 2심, 3심이 남아있고 역사의 법정은 계속될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실정법상으로는 2번을 더 받겠다는 얘기는 실은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도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끝까지 싶어진 거죠. 한다. 예. 네. 근데 제가 그 오늘 언론에 한 이제 신조어가 하나 나왔어요. 동요한다. 조명야동. 근데 이제 2심에서 만일 이제 그러니까 이번 그 오늘 위증조사에서 판결. 예. 지금 말씀하신 정도 형량이 나오면은 주명야동이 올 것이다라는 언론 오늘 표현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겠죠. 지금도 저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밤에는 그런데, 동의한다. 네, 밤에 동의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움직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뭐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님에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센 발언 하신 분들 결코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발언 굉장히 사법부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사법부 공격하는데 판사도 사람인데 좀 기분 나쁘잖아요. 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법부의 권력이 네. 뭔가 자기 자정에 어떤 그런 게 없고 굉장히 뭐 규제가 없으면 자기 어떤 컨트롤이 없으면 네. 그게 힘이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네. 사법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 예.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정의 어떤 논리에서는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센 발언을 하면 누가 좋냐? 개딸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강성 지지자들이. 네. 그러면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척하지만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계속 벼랑으로 3심에서 확정 판결 나더라도 그때 이제 관둘 때 그때 본인들이 나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하고 이제 대선이 임박했을 때야 비명계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는 힘들다. 네. 왜냐하면 진짜 세신 분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친명계 또 다른 이재명이 있을 거고 비명계가 있을 거고 관망하는 3명이 있을 거고 좀 조금 한마디 더 붙인다면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만약에 친문의 형태든 아니면 제3자의 형태든 뭔가 그게 어떤 새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일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렇죠. 네. 좀 약간 좀 보태고 싶은 얘기가 네. 이거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판결 자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 옳으냐 그르냐 무관하게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 형평성이 어긋난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후보 시절에 뭐 장모 발언이나 어떤 이제 여사 발언에 대해서 이러저런 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이 아닌 걸 얘기를 했는데 그쪽은 아무런 조사도 없고 이쪽만 조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은 이건 약간 정치 탄압 성격이 있는 거다. 최소한 형평성이 어긋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말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 정당한 판결이다라는 여론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라는 게 43대 42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충청과 무당층에서는 이제 약간 정당한 판결이다가 조금 더 높고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 정당한 판결이 38, 네.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가 43으로 오히려 더 높아요. 조금 높네요. 네. 그래서 실은 중도에서는 이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국민들이 아직 보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만 해도 13위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게 다 그냥 마음에는 그냥 조금도 없는데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만으로 해석되는 거는 제가 보기 좀 약간 과장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어떤 본인들이 따르는 정치 지도자가 부당한
또 너무 편향적인 걸 받았을 때 화를 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1차적으로 또 정당한 감정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지형을 봐도 너무 이거를 다 이제 정치적으로 계산만 한 걸로 보는 거는 약간 과한 해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스크가 또 이거 유진교사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어서 백현동 또 대북 송금 사건 쭉쭉 이어서 아직도 3-4개가 더 남아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의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해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여부가 향후 이재명 리더십에 그게 시금석과 기준이 될 거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좀 대표적인 거죠. 네. 트럼프는 결국 상법 개정 이슈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금투세 폐지를 찬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네. 채택을 하고 네. 최근에는 배당소득 분류과세 문제를 또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뭐 수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1,300만 명 여러 가지 뭐 쪼개기 상장이나 그다음에 이상한 비율로 합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울분을 느낄 만한 사건이 매우 많았는데 저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 주도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걸 하는 거는 상법 개정 이슈를 매개로 한 어떤 주식 투자 관련 이슈를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말씀하신 문제시가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까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통계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민주당 지지율은 제가 딱 하진 않았는데요. 네네. 민주당 지지율이 없고 네. 모든 것도 아직은 비슷하게 나오는 그렇군요. 거죠. 네. 지금 인용하신 한국갤럽 조사요.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 갤럽이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